자,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에 대해서 일단 오늘 들어갈 건데 챕터 9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저번 시간에 문제 풀다 간략하게 찝어준 개념에 대해서 다시 조금 언급하고 넘어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적분이란 거는 뭐 a부터 b까지 fx, dx 얘네를 우리가 정적분이라고 말했었잖아요. 그 얘를 보면은 얘는 구간을 쪼갤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만약에 a부터 c까지 fx, dx를 쪼개줬다면 c부터 b까지 fx, dx로 다시 연결해주는 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맞춰줘야 될 게 여기 있는 fx랑 여기 있는 fx, 다시 말해서 피적분 함수가 같아야 되고요. 여기 있는 숫자 윗끝이랑 여기 있는 숫자 아래끝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2고 fx dx야. 더하기 2고 3이고 fx dx야. 요건 쉽죠? 요거는 합치면 1부터 3까지 fx dx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함수가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뭐 마이너스 5야. 10부터 2까지 fx dx 플러스 2부터 마이너스 5까지 fx dx면은 어떻게 될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피적분 함수 똑같고요. 앞에 있는 애 윗끝이랑 뒤에 있는 애 아래끝이 똑같죠? 그러면 그냥 10부터 마이너스 5까지 fx dx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왜 성립을 하냐 보시면은 되게 간단해지는 경우는 지금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적분을 해준다고 생각했을 때 통상적으로 라지 fx라고 나타낸다고 했었습니다. 라지 fx에 a부터 b까지라고 해줬지. 그럼 얘는 뭐니? 라지 fb 빼기 라지 fa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는 식은 같은 논리로 가주시면 라지 f c 빼기 라지 f a가 되겠죠. 여기는 식은 라지 f b 빼기 라지 f c가 되겠죠. 멀어서 안 볼 수도 있는데 앞에 있는 라지 f c랑 맨 뒤에 있는 라지 f c랑 소거가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숫자랑 오른쪽에 있는 식이랑 비교를 해보면 일치하죠. 그래서 이 정도로 증명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단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또 중요한 성질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다? 우리 여기에 a부터 a까지 정적분된 값이 뭐라고 했었죠? 해보면 되지. 얘는 적분을 해주시면은 라지 fx를 a부터 a까지 정적분한 거잖아. 그러면 라지 f a에서 보입니까? 이게 몇이지? 무조건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시면은 내가 x축이 있고 fx가 있다고 했을 때 a부터 b까지 정적분한 게 요만큼이라면 내가 만약에 a부터 a까지 넓이를 구할 거야. a부터 a까지 넓이는 구할 수가 있니? 그래서 0이 나오는 거야. 넓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저 길이는. 맞죠? 그래서 요거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알아주시면 좋은 게 내가 만약에 A랑 B 자리를 바꾼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 B랑 A 자리를 이렇게 바꿔준다고 생각해봐. 그럼 반드시 앞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라지 FB 빼기 라지 FA죠. 얘는 라지 FA 빼기 라지 FB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뭘 붙여줘야 돼?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호를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양변이 똑같은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요 정도까지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딱 한 개만 가자. A부터 B까지 GX, DX 요것도 했었죠. 구간이 똑같고 구간이 똑같기만 하면 A부터 B까지 안에 있는 함수를 합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그럼 만약에
여기가 t, 여기도 t 이렇게 나오면 이건 되나요? 이것도 됩니다. 왜냐? 요 정적분은 쌤이 함수라 그랬어? 상수라 그랬어? 그렇지, 상수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t를 넣든 x를 넣든 뭐 a를 넣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내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때 그냥 x로 바꿔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좋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까지는 저번 시간에 들은 내용이죠. 오케이. 내가 만약에 얘를 ft, dt라는 부정적분이 있었어. 빌드업입니다. 부정적분이 있었어. 그럼 얘는 네모에 관한 함수야. 여기 네모에 들어갈 거는 당연히 t겠죠. 요 식 자체는 t에 관한 함수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앞에 g, x는 a부터 x까지라는 표현이 들어가버렸어. 근데 이거 정적분인 것 같은데 위 끝에 갑자기 x라는 문자가 들어갔어요. 그럼 요 전체 정적분이 갑자기 t에 관한 함수가 아니라 뭐에 관한 함수? x에 관한 함수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정적분으로 들어오는 순간 원래 함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여기 윗끝에다가 문자를 넣어줌으로써 걔가 gx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로 탄생해버린 거야. 걔가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입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성질이 뭐가 있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함수를 a부터 a까지 정적분하면 뭐라고 했어? 0이라고 했죠. 이 식에다가 a를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g, a는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t, dt가 되면서 이 값이 0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ga가 몇인 거지? 0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gx라고 하는 함수를 fx의 부정적분 함수 중 ga 값이 0인 놈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말이 어렵죠. 한번 보자. 지금 책에서 볼게요. 책에서 첫 번째 페이지 봐주시면은 정적분의 기하적 의미라고 돼 있죠. 우리 아까 전에 그 규민이가 질문했던 문제들 중에서 이런 문제 있었잖아. f'x를 문제에서 준 다음에 f'x가 뭐 이렇게 생겼대. 그랬을 때 f를 구하는 문제를 몇 개 풀었잖아. 근데 그거를 그릴 때 쌤이 처음에 x축을 그리지 말고 전체적인 경향성만 살려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x축은 나중에 문제 조건에 따라서 집어라고 했었지. 그게 왜 그랬을까? 우리가 여기서 적분을 하는 거는 여기서는 부정적분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니? 따라서 적분상수 C가 생기고 얘가 적분상수 C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여 버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 요 그림이에요. 그림 보면은 지금 서로 스몰 fx에 대해서 이 그림에서 스몰 fx 부정적분을 구한 거야. 근데 하나는 라지 fx도 부정적분이라고 해주고 하나는 라지 gx도 얘 부정적분이라고 해준 거야. 당연히 뭐 라지 hx가 부정적분일 수도 있어. 근데 얘네는 세 개가 어떤 관계야? 서로 y축 평행 이동 관계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이게 fx라 쳐. 얘를 적분했어. 그랬더니 라지 fx가 나왔어. 오케이. 근데 이 적분 상수가 달라지면서 라지 gx는 뭐 이렇게 나왔어.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경향성만 맞추고 위아래로 평행 이동할 수도 있는 거잖아. 라지 hx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하나로 결정을 못 한다는 거야. 괜찮죠? 근데 그때 내가 만약에 a부터 x까지 fx, dx라는 상황이었으면은 양변에다가 지금 왼쪽 변에 안 그려졌지만 a를 대입해 보면은
뭐 이게 지금 fx 라지 fx를 해보자.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양변 a를 대입해 주시면은 라지 fa는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야. 이 정보 하나를 얻음으로써 라지 fx를 완벽하게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만약에 a가 뭐 요 지점이었다고 쳐. 여기 지점 a라고 쳐. 그러면 요 fx는 여기 지점에서 a, 0을 지나도록 x축을 그려줄 수 있는 거야. 그런 점에서 fa가 의미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밑에 좀 읽어봅시다. 함수 fx에 서로 다른 한번 읽어볼까? 함수 fx의 서로 다른 두 부정식분 fx, gx라면 gx는 fx 플러스 g. 그 밑에도 읽어보자. 함수 fx에 서로 다른 두 부정적분. 함수 fx의 서로 다른 두 부정적분 fx, gx에 대하여 x는 a와 x는 b에서의 함수값 차이는 일정하다. 아, 이건 뭔 소리일까? 이건 뭔 소리일까? 이건 무슨 소리일까? 이거는 그림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인테그랄 스몰 a부터 스몰 b까지 스몰 fx dx를 했다고 해보자. 괜찮니? 이걸 구하고 싶은데 내가 얘의 정적분이 뭔지는 모르잖아요, 정확히는. 근데 그랬을 때 얘의 정적분이 라지 fx일 수도 있고요, 요렇게. 또는 얘의 정적분이 라지 gx일 수도 있잖아. 그럼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는데 두 개의 값이 다르면 같다는 거야. 왜요? 라지 fx랑 라지 gx는 서로 무슨 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는 거라서?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는 관계라고 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함수의 증가, 감소 경향성도 완전히 일치해요. 따라서 내가 특정 b 값에서 특정 a 값을 뺀 요만큼의 값이랑 그 밑에 함수도 특정 b 값에서 특정 a 값을 뺀 요만큼의 값이랑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요만큼의 값이랑 요만큼의 값이 똑같다. 왜? 라지 f랑 라지 g는 근본적으로는 평행 이동했을 때 일치가 될 수 있는 함수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적분의 의미는 부정적분에서의 함수값의 차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여기 나온 거, 정적분의 의미는 뭐다? 부정적분에서 함수값의 차이다. 이게 뭔 소리라고? 정적분의 의미는 얘의 무슨 적분? 부정적분에서의 함수값의 차이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값은 아래 끝 윗 끝이 똑같으면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 괜찮니? 오케이? 그래서 넘겨서 그 172쪽 한번 볼까? 172쪽에 6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수준 제10방에서 연속이나 함수 fx. 이거 한번 풀어볼래? 원래 우리 풀던 식으로. 그렇지. 잘 풀었어요. 요 푸는 방법 자체가 전 단원에 있었지. 그런데 왜 하필 이 단원에 또 나왔을까? 위 한번 읽어볼까요? 적분상수는 어때? 불쾌해. 이게 무슨 소리냐? 요즘 트렌드 자체가 적분상수를 안 쓰고 풀도록 내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적분상수를 안 쓰고 풀어볼 거예요. 봐봐, 우리가 방금 앞장에서 마지막에 읽었던 것 중에서 정적분이란 거는 부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값의 차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보는 거야. 1부터 x까지 f 프라임 x dx를 구해줄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얘를 쌤이 fx라고 할 거야. 그럼 여기 어떻게 1이 왔어요? 어떻게 1이 왔어요? 왜냐면 문제에서 f1이 몇이라고 했지? 한번 읽어볼래? 문제에서 f1이 몇이라고 했어? 0이라고 했어.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정 아까는 A였죠? GA가 0이다 라고 표현된 게 여기에 A를 대입했을 때 A 아래 끝과 위 끝이 똑같아지면은 0이었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F1이 0이라며. 그 말이 즉슨 내가 모르는 여기 문자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0이 되도록 세팅을 해준 거야. 여기 1자리에 세팅을 해준 거야. 이렇게. 괜찮니? 그럼 얘를 내가 만약에 그대로 부정적분을 통해서 안에 있는 애를 부정적분 통해서 계산을 해준다고 하면은 fx지. 거기다가 괄호 긋고 1부터 x까지 이렇게 써줄 거 아니야.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fx 빼기 f1이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f1이 뭐라고 그랬어? 0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뭐가 나온다? fx가 나온다 이거야. 오케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결국 적분상수를 안 쓰고 풀어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물론 여기에 x랑 여기 x가 겹치니까 정확한 표현으로는 문자 중복을 피해주기 위해서 f'(t) dt라고 써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럼 오케이, 이 상황에서 그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 1부터 x까지. 지금 f'(t가 문제에서 뭐라고 알려줬죠? 3x 제곱 마이너스 4x라고 했어. 얘를 t를 넣어서 표현을 해주시면은 3t 제곱 마이너스 4t라고 봐줄 수 있을 거야. 여기 dt. 그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적분해주세요. t 세제곱 빼기 2t 제곱 거기다가 괄호치고 1부터 x까지라고 쓸 수 있겠죠. 우리 하던 대로 해보면 x 세제곱 빼기 2x 제곱 플러스 1. 이게 누가 된다? fx가 바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적분상수 C 항원이라고 썼니? 안 썼어요. 괜찮니? 그래서 f0을 구해주라고 하면은 그냥 뭐만 하면 돼? 0을 대입만 해주면 되죠. 따라서 f0이 1이다.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너무 앞에 나온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풀이 과정 자체는 시간이 비슷해요. 근데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도 반드시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 자체가 모의고사도 그렇고 트렌드 자체가 적분상수를 조금 안 쓰는 방향으로 풀어주시는 게 낫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풀이도 강조해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하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앞으로 넘어가서 여기 2번 부분 볼 거예요.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근데 정적분과 미분이요? 제목만 보면은 정적분은 쌤이 저번 시간에 정적분은 상수다라고 했었잖아. 근데 상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분하면 뭐가 되지? 0이 돼버려요. 그러면 정적분과 미분이라는 거는 둘이 붙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맞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는 미분이 가능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자 봅시다.
우리 지금 요렇게 인테그랄 ft dt가 있다고 해봅시다. 얘를 a부터 x까지 정적분하는 어떤 함수 gx가 있다고 해봅시다. 다시 요거는 뭐에 관한 함수죠? 문자? x에 관한 함수죠. 이게 없으면 t에 관한 함수거든요. 근데 요게 붙어버리는 순간 무슨 적분? 정적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상수여야 되는데 여기에 x가 들어가 버리면서 x에 관한 함수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헷갈려? 헷갈리면 넣어보세요. gx가 지금 x 자리에 내가 만약 1을 넣어. 그럼 g1은 a부터 1까지 ft dt잖아. 이게 t에 관한 함수니? 상수라고요. 상수가 뿅 하고 나와버리는 거야. 다시 내가 정의역 자리에다 1을 넣는 순간 치역 상수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그게 함수 아니야? 정의역을 넣었을 때 치역이 나오는 거? 괜찮아요? 따라서 이 함수 자체는 x에 관한 함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x에 관한 함수면은 x에 관해서 미분도 가능한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미분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미분이요. 미분. 좀 간격 좀 이격해서 써놓도록 할게요. 우리 미분을 한다는 거는 d호로 d dx라고 써줍니다. 그럼 양변에 d dx라고 써줄게요. 요게 x에 관해서 미분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 한번 탁 이게 그냥 직관적으로 떠오르니? 쉽지 않죠? 쉽지 않지? 그러니까 문자가 t가 있는데 x도 있어. 근데 x에 관해서 미분하면 돼. 얘를 잘 안 떠오르죠? 그러면 식으로 조금만 써보면 돼. 봐봐. ddx는 아직 써줄 거야. 미분 아직 안 할 거야. 요 앞에 있는 식만 우리 알고 있는 대로만 써보자. 내가 라지 ft를 적분한 거를 다시 스몰 ft를 적분한 거를 라지 ft라고 해보자. 그리고 나서 괄호 쳐주고 a부터 x까지 여기까지는 따라올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어서 써주면은 ddx 괄호 쳐주고 x 넣어준 거에서 a 넣어준 거 빼면 되지. x 넣어줘. 여기까지 괜찮아요?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이걸 보고 한 번에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해보는 거야. 그럼 이제 대답 한번 해보세요. 라지 fx를 ddx 하래. ddx 하래. 그럼 뭐 되니? 라지 f 프라임 x지. 근데 지금 우리가 얘를 적분하는 게 얘라고 했으니까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라지 fx를 미분하면은 그렇지, 이게 돼요. 두 번째, 얘를 ddx 할 거야. 이게 뭐야? 함수야, 상수야? 상수지. 상수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요. 0은 생략을 할게. 그럼 뭐만 남니? 되게 간단하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한 줄의 과정을 썼지만 결과적으로 요 인테그랄 식을 미분하면은 뭐가 나온다? fx. 결론적으로 여기 안에 있는 ft가 그대로 나오긴 하는데요. 여기 안에 있는 t 대신에 문자가 뭘로 바뀌어서 나온다? x로 바뀌어서 나온다. 오케이? 다시 말해서 위에 있던 문자가 안으로 쏙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괜찮아? 그래서 선생님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게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는 1번이 대입해보기, 2번이 지금 한 양변 미분하기라고 했던 거야. 대입이라고 하면은 요식 같은 경우는 양변에 x의 자리에다가 a를 대입해봐야겠죠. 요식 같은 경우 x는 a를 대입해봐야 되는 거야. 왜? 그래야 원래 함수 gx가 몇 콤마 몇을 지난다거나 a 콤마 0을 지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양변 미분해봐야 돼.
그러면 요 왼쪽에 있는 gx랑 fx랑 어떤 관계인지가 나와요. 지금 요거는 gx는 ddx에서 그냥 편의상 g'x라고 해줍시다. 그럼 요 관계가 나오는 거야. 아, g'x는 누구다? fx다가 나오는 거야. 아, 그럼 우리는 다 깔끔하게 지우고 다시 보자. 필요한 부분만 남길게요. 그러니까 원래 식이 원래 이렇게 주어져 있었잖아. 이렇게 주어져 있었잖아. 요걸 보고 1번 뭘 해야 된다고? 양변에 뭘 A? A를 대입해. G, A는 뭐다? 아, 빵이구나. 두 번째, 양변 미분하세요. 왼쪽식 미분하면 뭐 나오지? G 프라임 X. 오케이. 오른쪽식 미분하면 뭐라고? 그냥 F X라고. FT라고 쓰는 순간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T에 관한 함수야? 아니에요. X에 관한 함수입니다. 따라서 미분하면 그냥 FX가 나와요. 괜찮지? 이거 헷갈려요. 뭐 T에 관한 함수, X에 관한 함수 헷갈릴 수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복습하면서 아, 요게 뭐에 관한 함수였구나. 그리고 얘가 미분하면 어떻게 나오는구나. 반드시 머리에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내용을 해볼게요. 괜찮니? 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지금 설명한 내용이 책에서 2번하고 3번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지금 물론 여기 3번에서 1번과 2번 자리가 바뀌어 있긴 하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양변 A를 대입해본다, 양변을 미분해본다. 요 순서로 풀어주시면 돼요. 요거는 웬만한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문제에서는 반드시 해줘야 될 과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요 두 과정을 내가 빼먹지 않았나? 반드시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마지막 4번 볼게요.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의 그래프는 뭘 의미하냐? 요건 어렵지 않아요.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랑 비슷하거든. 결국 내가 여기서 스몰 ft라는 거를 정적분을 구했어. 그랬더니 스몰 gx가 나왔어요. 얘가 뭔 소리냐? 얘를 얘를 부정적분한 함수는 무수히 많을 거 아니야. 적분상수 C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얘를 부정적분했더니 뭐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그래프가 나와. 물론 그래프 모양은 똑같지. 근데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고요. 근데 하나의 정보, 뭐 GA가 0이래. GA가 0이란 값이 나와버린 순간 무수히 많았던 함수 중에서 딱 하나가 결정됩니다. 여기서는 뭐 여기가 A라고 해보자. 그리고 여기가 X축이라고 할 때 여기 점을 지나는 딱 하나의 GX가 결정된다 이거야.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 두 가지 과정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는 여기까지 개념 정리를 해보겠고요. 잠깐 쉬었다가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